네, 휴일들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좋은데,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날씨는 최고로 좋은 것 같은데,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놀러 가도, 오늘 근데 뭐 차들이 오늘 많이 막히더라고요. 외부에 놀러 갔다가 오는 차들 때문에 그런지, 아까 고속도로나 웬만한 길에도 꽤 많은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날씨는 따뜻했는데 네, 미세먼지가 너무 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봄 됐으니까 네, 가시거리 100m 그래서 그러면 예, 이럴 때 뭐죠? 옛날에는 뭐 이런데 주식이 크린앤사이언스인가요?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었는데 그죠? 크린앤사이언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미세먼지 많으면 또 뭐가 있죠? 이럴 때 움직이는 것들이 위닉스, 네, 위닉스가 또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위니크 파세코는 파세코는 아닌데 파세코는 최근 들어서 조금 네, 이거랑 크린앤사이언스 파세코는 사실은 뭐라면 건축이라든가 뭐 웰크론 하츠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에 뭐 건물 지을 때 파세코 웰크론 하츠는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그런 뭐죠? 주방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위닉스까지만 가시죠. 웰크론 하츠 파세코는 다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파세코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뭔가 다른 이슈에 의해서 뭐 테마주를 엮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닉스와 크린앤사이언스와 웰크론까지는 웰크론은 네, 옛날에 제가 무칠하기나 좋아했는데 네, 잡주가 됐습니다. 웰크론은 잡주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옛날에 뭐 다른 50이야 50은 네,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아니고 50은 저건데 방독면인데 또 뭐 이런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다른 뭐죠? 뭐죠? 옛날에 마스크 만드는 데가 뭐였지? 방독면 마스크 만드는 데가 그런 데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만큼 심하게 막히는 걸 보면 심한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안 봄철 내내 쪽이 단기 테마주는 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단기 테마주는 돈 못 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잠깐 재미만 있을 뿐이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 요즘에 들어서 제가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안 봤는데 오늘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법 강의라든가 무슨 법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강의하시네요. 저는 너무 무슨 기법 강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있어 보이는 기법들을 네, 찾아봐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려면 어떠한 식으로든 기법 강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슨 기법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법에 어떤 거를 얘기해드리면 참 사람들이 혹할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근데 기법 강의 되게 좋아들 하시나요? 어떤 신지 모르겠네. 기법 강의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혹하시나요? 매매 기법, 매매법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잘 맞아요? 삼각 기법? 글쎄요.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보고서를 많이 보시는데, 그죠? 보고서를 많이 보시죠. 이제 제가 보고서를 많이 보니까. 근데 보고서 많이 읽은 다루님이라 보시면 어떠신가요?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나요? 많이? 근데 보고서는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보고서가 보면 제때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고서 보다가 웃음이 남아서 한번 보는데, 네, 해운 정크에서 우량주로. 예, 이게 신형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와서 우량주가 됐다 이런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형은 그 전에도
별로라고 그랬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 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지? 신형이 HMM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네, 물량이 수급이 많아서 못 올라간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 때 보고서 나왔는데 별로다. 예, 수급이 많아서,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아서 CB랑 전환사채 하면 못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 무슨, 우량주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가 그닥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뚜부님이 읽어보면 너무 많고 고르기도 힘들고, 네,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와서 뜬금없이 정크에서 우량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서를 뭐라 그랬냐면, 보고서는 그 전에는 별로다 계속. 네, 그러면서 집념의 경영이 만드는 5% 시장 점유율, 해운 부활 자체, 정크에서 우량주로. 네, 이제 고점인데 이거 보고서 나오면 뭐합니까?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런 읽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보고서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꼭 보고서가 정확히 그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증권사별로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어떤 증권사는 빨리 내기도 하고, 어떤 증권사는 네, 별로 아니다고 내기도 하고, 신형이 해운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었고 안 좋게 썼습니다. 원래 근데 저는 신형이 되게 주식을 잘한다고 알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런 거는 신형이 제일 빨랐건데, 제가 보기에는 신형이 요즘에는 좀 맛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삼성과 하나대투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성과 하나대투가 네, 보고서를 좀 열심히 잘 쓰는 것 같고, 신형은 신규로 젊은 인재를 안 뽑았든지 아니면 뭔가가 네, 사장이 잘못 바뀌었든지 옛날만큼 못합니다. 과거에 신형은 의외로 증권사 직원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사관학교라 그러듯이 굉장히 신형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 줬었는데, 신형증권 출신이라 그러면 인정해 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맛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영원히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뉴스가 나왔던데 그거 보셨나요? 반도체 뉴스? 반도체 뉴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못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조금은 네, 뭐라고 나왔냐면, 방금 나온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보고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했나? 네, 마이크론한테 추월당했다고 176 층인가요? 그거를 개발했는데, 네,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마이크론 삼성전자랑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론에 뒤졌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10나노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에 뒤졌다. 그러한 반도체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네, 조금은 이제 악재고 더 분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시장은 항상 급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나는 네, 사놓으면 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사놓으면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주식을 그렇게, 과거에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100년 이상 기업이 많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도태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알던 것들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어디서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도태된 것들. 노키아가 있습니다. 과거에 핸드폰 하면 노키아였습니다. 예, 핸드폰 하면 노키아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40%를 장악했었는데 지금은 네, 40%를 핸드폰의 40%를 장악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죠. 노키아가. 소니. 네, 전 세계 1위인데 지금은 네, 로봇하고 그다음에 뭐 하죠? 필름, 카메라 이런 것만 합니다. 네, 모토로라. 네, 핸드폰 하면 모토로라 했죠. 코닥 필름. 네, 이렇게
그 많은 기업들이 네,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당장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GM과 GE 전자하면 GE였습니다. 네, 과거에 GE, 제너럴 일렉트릭, 네, 웰치스가 했던 GE가 전 세계 전자의 1위였습니다. 지금은 네, LG전자랑 삼성전자에 많이 뺏겼죠. 대우전자가 1위는 아니었습니다. 네, 대우전자는 네, 전 세계 1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1위.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원한 1위라는 거를 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강자 1위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네, 삼성전자가 뒤쳐졌다가 다시 앞지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영원히 1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7만 전자 했다가 이재용이 석방되면 그때서 기술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0 또 나노 개발하고 이재용이 석방되면 아마 발표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용이 없으니까 기술 뒤쳐주고 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아침에 아까 좀 전에 와서 읽어봤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바닥 찍은 건가요? 이제 상승인가요? 그렇지 않다. 또 3100 가면 또 밀릴 거다고 말씀드렸고 3100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누가 맘대로 주식을 막 간다고 그랬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항상 고민했던 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얼마죠? 추세가? 금리 추세가? 그 금리와 주식 시장은 연관이 큽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는 항상 저는 1.65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국채금리는 전 2%를 뚫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 상승할 거라고 무조건 말씀드렸죠. 네, 조정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오를 거라고 2%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2.5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이제 시장 뭐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SBS 토론을 봤는데 이제 교수들 지금 현재 어제 보면은 그 재경부 차관인가요? 차관이 얘기했는데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환율은 지금 현재 1333원인데 좀 더 상승할 것 같고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도 조금은 오버해서 상승한 것 같고요. 미국보다 훨씬 오버해서 상승을 빨리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준은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금리 관련해서 외환과 금리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아까 읽다가 지금 현재 이제 중간 정도 읽다가 지금 방송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조금 상승 흐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나왔고 제 생각대로 저는 2% 넘어갈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 보고서도 그렇고 다른 어제 나온 한은 출신의 경제 교수랑 숙대 교수랑 금감원 출신 교수들은 금리 상승을 점치더라고요. 어제 SBS 비즈인가요? SBS 비즈 몇 번인가 20 몇 번에서 나온 교수에도 금리 얘기를 하는데 자 금리 얘기를 나왔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20조 달러를 발행했는데 지금까지인데 최근 들어서 6조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6조 달러. 최근에 2조 늘어나면서 6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조 9천억 이게 통과되면 하원에서 언제 통과되죠?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주시장 네, 고점 찍고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1조 9천 원대에 늘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네, 금리 바로 1.7 뚫을 것 같습니다. 1.789 뚫을 것 같습니다. 통과되는 순간 지금 현재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는 블루 웨이브. 네, 블루 웨이브가 뭐죠? 네, 블루 웨이브가 뭐냐면 민주당 네, 바람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지고 네, 국채 발행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엔 네, 1.9까지도 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보시면 네, 상승을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이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네, 나스닥 주식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계속 바닥을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또 밀릴 것 같은 모양이 된 게 왜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차트가 다릅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가 다릅니다. 네, 뭡니까 이거? 왜 안 바뀌죠?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자꾸 나네.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왜 안 보여주죠? 에러가 납니다. 하여튼 코스닥 지수가 다르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의 기조는 네,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빠졌다는 말은 없는데요. 네. 네, 새우깡님 잘 찾아보세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금리 상승과 다릅니다. 과거의 금리 상승과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다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설명해야 되는. 그전에는 네, 주가 상승이 과열에서 과열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래서 금리를 상승합니다. 근데 금리 상승하는데 한 번 해갖고는 안 돼.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금리 상승해. 세 번에, 네 번에. 왜 금리 상승하냐고 그러면은 경기가 좋은가 보구나. 금리 상승. 그러다가 5, 6번 되면 그때부터 약팔이 먹힙니다. 왜냐면 5번, 6번 하면 1%,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우깡님이 잘 보다시피 그전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전에 금리 인상과 주가 상승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꾸로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금리를 상승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금리를 상승해서 3번, 4번 일어났을 때 이제 금리 상승을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진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진정되는 겁니다. 네, 새우깡님 제대로 봤는데 이거를 설명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제가 경제학자던데 경제학자처럼 이거 금리를 설명하면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리와 주식의 연관관계는 과거랑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과거치와 역사적으로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왜 금리 상승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요인이 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고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금리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억지로 금리 상승이 아니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연준이 의도적으로 금리 상승해 한 게 아니고 연준의 의도가 아니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시장금리. 네, 다릅니다. 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채권값이 빠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너무 채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 T빌이 지금 너무 많이 발행되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현재 살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를 중국과 일본이
1조 달러인가요? 1조 달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각 1조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가입 이벤트요. 네, 똑같습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입 이벤트요. 그러니까 1조 달러씩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1조 9천억,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TV를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과거에 작년에 50%를 연준이 사줬는데 지금 여유가 매달 8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매달 살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네, 강매를 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채권을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은도 우리나라 채권을 지금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우리나라 올라가니까 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너무 과열됐어요.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T빌이 지금 너무 많다 보면 올해 2021년 블루 웨이브에 의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발행 늘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늘기 때문에 과거치랑 다른 양상입니다. 네, 금리 상승은 그 전에 역사적으로는 주가랑 인플레이션이 너무 뜨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5-6번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 안 올리려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 채권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금리 상승인 겁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올라가서 우리 주가는 조정을 받겠지만 폭락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시장을 폭락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정방 회원님들한테 금리 상승해서 우리 주가가 폭락 요인은 아니지만 자금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 포트 조정한다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의 투자 자산이 조정하는 겁니다. 네. 금리 따라. 국채는 증권사 HTS로 살 수 있습니다. 새우깡님한테 얘기하듯이 제가 앞서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서가지 말고 우리는 인버스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면 보험을 들면 되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고 보험을 들고 있고 이 금리 상승이 주가를 폭락시키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출렁일 거라는 거지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네. 국채는 어떻게 사나요? 네, 국채는 증권사 참고해서 사도 되고 HTS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돼 있는 거를 해서 채권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채권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수라고 하면 거기에 채권이 채권 시세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도 있고 국민주택도 있고 회사채도 있습니다. 채권 시세표 보면 HMM도 있고 한진칼, 두산인프라, 회사채도 있고요. 지금 3% 4% 하네요. 여기에 국민주택 채권도 있고 1.3%, 그 다음에 통화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철도채도 있고 부양책 기대감으로 시장은 상승한 겁니다. 금리보다는 부양책에 대해서 더 환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보다는 부양책에 대해서 환호를 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오른 거지. 금리가 올랐는데 미국 나스닥이 떴어요.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 판단을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은 정확히 그렇게 연결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제가 얘기한 조선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조심히 들었더니 그러면 금리와 환율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를 사야 되느냐. 그래서 성장주는 파셔야 되고요. 테슬라를 꼭 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들은.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제가 듣고 그렇지 조선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교수야. 그래서 조선주를 사야 되는구나. 우리 회원님들은 조선주를 보고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그 조선주가 답이었고요. 저는 3,500, 4,000도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2800을 찍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800을 한번 건드리고 3500, 4000을 다시 재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수는 분명히 지수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오늘자의 현대차증권의 금리 관련 보고서도 금리 상승은 거의 확실하며 대신 우리나라 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빨리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읽다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페이지 수가 많아갖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긍정론자고 가는데 시장은 긍정론자가 돈을 법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정론자는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돈은 긍정론자가 번다는 거였습니다. 증시 경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하락할 거다,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명성을 얻어요. 그래요, 내가 맞췄잖냐, 빠진다. 하지만 그래, 빠지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증권회사의 정설입니다. 그러니 빠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빠졌는지 알고 있고, 그러면 내가 현금을 확보했다가 아니면 좀 빠지는 사이에 인버스를 좀 사서 곱버스를 좀 사서 피해 있다가 그걸로 피해 있다가 또 수익 날 때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곱버스를 사서 좀 밑에 빠졌다가 이거 해서 보험 들었다가 다시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져요. 근데 빠지고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1500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수가 2000 밑으로 깨진다고 생각하면 다 팔고 나가야 되지만 우리 누구도 2000을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빠질 때를 미리 앞서가 있어도 안 되고, 빠질 때를 대비해서 안전한 주식으로 사고 있다가 인버스든 조선주든 이런 걸 사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이 정도는 더 빠진 것 같아. 그러면 공격적으로 미국의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다시 성장주를 사면 되는 겁니다. 흔히 장이 빠졌다고 해서 제가 2800 갈 것 같으면 미리 주식 다 팔아놓고 현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2800 가면 못 삽니다. 다 팔아놓고 막상 2800 가요. 그러면 못 삽니다. 그 사람. 주식 다시 주식 사세요. 그러면 2800 가면 저 2500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깨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은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막상 부정적인 사람은 2800 가면 사세요. 그러면 2500 깨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이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어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빠지면 올라갈 거야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빠졌는데 이제 올라가요, 삽시다 그러면 또 빠질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명성만 얻고. 긍정적인 사람은 2800 빠졌으면 그래요, 더 좋겠네, 올라가니까 더 땡큐, 2500 가면 더 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처럼 주가 상승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할인됐다 생각을 해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은 거고, 제가 그래서 멘탈 관리를 맨날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멘탈 관리 얘기할 때 비법 강의 백날 찾아다녀봤자 긍정 멘탈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법 강의 100개를 알고 있는 것보다 긍정 멘탈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법 강의 100개를 알고보다는 긍정 멘탈이 훨씬 더 낫다는 거를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빠졌으면 사야 되는데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멘탈 관리죠. 그래서 제가 비법 강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건 바닥 찍었다고 한 게 뭐죠?
이 주식은 바닥을 찍었다. 뭐 이거 그거를 비법으로 제가 이 주식 이 업종은 바닥을 찍었다. 그저께인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이 업종을 바닥을 찍었다고 한 주식이 뭐냐? 그날 이 해상풍력을 바닥을 찍었다. 왜 그날이 뭐였냐면 CS 윈드. 네, 이날 제가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무조건 사라. 내일부터 올라갈 거다. 네, CS 풍력. 이날 그러니까 장이 빠지든 말든 이날은 CS 윈드가 대장주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네, 차트상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비법 강의를 하겠죠. 어떠한 비법에 의해서 뭐 때문에 우상향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현님한테 해상풍력주 무조건 사라 이제부터 그 날짜에 물론 시장 뉴스도 있었죠. 미국에서 해상풍력 시작할 거다. 트럼프가 못했던 거 뭐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차트상도 그렇고 모든 게 바닥을 찍었으니 사라.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 주식을 산 사람도 있고 뭐 딴 거 이거 상강 MNT를 살까요? 뭐 세진을 살까요? 뭐 아무거나 살까요? 우리 정방 종목을 사든 세진을 사든 그 날짜 이후로 CBL을 사든 이날 그 날짜 이후로 바닥을 찍고 수익이 났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법 강의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내가 보기엔 이거는 바닥을 찍은 것 같아. 이때부터 물론 계속 저한테 살까요? 해상풍력? 아니 기다려라. 아니다. 아직 멀은 것 같다. 당당 멀었다. 네,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반토막이 났더니 거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면 바닥이다라는 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 30% 40% 바닥 잡는 거랑 거래량이랑 가장 쉬운 비법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왜 이 차트에서 비법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이 차트에서 이날 제가 바닥 찍었을 때 뭘 가지고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려진 거예요. 비법도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겁니다.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 거래량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 늘고 있어요. 이게 다이버전스, 거래량과 주가의 다이버전스가 가장 쉬운 보조지표고 후행지표인데 이거 간단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또 얼마에 이거 계산해 주는 거 있는데 이렇게 이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 나오는 게 어딨나요? 하여튼간 암산합시다. 10만원 찍고 6만원이면 40% 빠진 거네요. 40% 하락. 40% 하락됐고 한 달 만에 4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대입을 해서 맞췄다, 후행지표 맞췄다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게 느낌이 오고 이게 맞으면 그게 비법입니다. 그게 자기 딴의 비법이고 자기만의 노하우고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음부터는 이제 이 얘기를 어떠한 비법이라고 얘기하고 행복펀드 무슨 비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행복펀드 바닥 비법, 바닥 찾기 비법 해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닥 찾기 비법 해서 CS 윈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바닥 맥점 찾기 비법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여야지만이 있어 보여야지만이 믿음이 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뭔가의 그 강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개미들이 있어 보이는 강의에 혹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열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주가 지수는 금리에 조정받을 것 같은데,
해상 풍력주와 조선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장에서 도피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곧 봄이 되면 해상 풍력주의 수주는 계속 일어날 거고 조선주의 수주도 지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의 수주도 지속 일어날 거고요. 해상 풍력주도 바닥을 따질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졌고요. 밀렸다가도 다시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또 지수 상승해서 밀리면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라갈 거고 수주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업종이 살아있으면 제가 장이 빠지든 뭐든 업종이 살아있으면 무조건 간다고 했던 업종이 이 업종이었잖아요. 이 업종을 지금 현재 어떤 전문가도 HMM 그래요. 방송에서 저 행복펀드는 맨날 HMM만 얘기한다고 그 가져온 거 또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올라갈 주식 계속 얘기해야지. 그러면 빠질 주식 그냥 요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나요. 네. 예, 6,000원, 7,000원대 사서 2만원대 팔았으면 네. 완전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반매도하고 여기서 완전 매도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작년 11월부터 이때까지 가장 잘한 거 아닌가요? 네, 전문가 중에서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저는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한테 여기도 반매도하고 나머지 절대 팔지 말라. 신규 회원님도 혹시라도 빠지면 사라. 네, 여기서 사요. 우리 떠볼랐는데. 네. 근데 우리 회원님은 알아서도 여기서 흔들릴 때 많이 팔았더만 보니까. 여기서 갔다가 팔았다가 막 단타 수십 번 했나 봐요. 보면은. 했는데 저는 그래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굳건히 아니다. 나는 아직 나올 재료가 엄청나게 많다. 네, 엄청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모레 배가 들어오고 있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회원님들 집중하십시오. 네, 회원님들한테 3번 종목에 대해서 공시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TV에서 말씀드렸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거 대주주 물량입니다. 네, 1,400만 주, 700만 주 플러스 700만 주, 1,400만 주 제가 하는 대주주 물량입니다. 물량 안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네, 저가에 7,000원 언더 7,000원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잘 찾아보세요. 그거 대주주 물량입니다. 과거에 제가 분명히 나올 거에 없다고 알았는데 잘 찾아보시면 혹시 제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한은 대주주 물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혹시 그게 대주주 물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목요일 날인가 들어오면 그때가 대주주 자기 거라고 신고할 텐데 대주주 비중 늘었다고 발표할 텐데 아마 네 대주주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에코프로도 대주주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들, 딸내미들 다 갖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도 주가가 엄청 안 갔어요. 대주주도 아들, 딸내미들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고할 때 400주인가 만주 매도할 때 지분이 늘어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400문주가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이제사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 공시에 700만 주, 400만 주 팔았는데 보고서에 보면 1,400만 주가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그래서 아니 팔았는데 왜 늘어났지라고 돼 있던데 네. 그래서 그거를 포함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네, 잘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벤트는 3개월에 아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3개월 지금 150이고 근데 네, 그 이벤트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6개월에 280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10일 플러스 드립니다. 10일 플러스 드리고 네, 후기 많이 써주시면 네, 제가 3일씩 드립니다. 엊그제 쓰신 거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6개월 플러스 20 플러스 21 해서 200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여튼
주식은 19일 날인가 들어옵니다. 19일인가 들어오는데, 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 물량이었고, 행오버 물량은 없다고 저번에 보고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네, 17일 상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7일 상장이고 대주주 물량이니까 혹시 개인들이 아침에 팔면 밑에서 잡으면 되고, 제가 보기엔 대우조선이 LN주선, 네, 그거를 공시도 했습니다. 그 회사에다 몇 배가 공시뉴스와 아마 더불어서 아마 공시 수주도 됐고, 그게 대주주 물량이라면 빠지면 네, 단기적으로 매수 물량이고, 제가 우리 정회원님한테 다른 종목 하나는 제가 보기엔 뭔가 공시 나올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은 아침에 일찍 9시 전에 9시에 방송을 할지 모릅니다. 네, 단타가 나올 수도 있고, 공시 그 어떤 회사의 공시가 나올 거다 해서 들은 게 있어서 단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집중해서 9시 무렵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아닙니다. 명신산업은 우리가 샀고 그때 무방에다가 드렸죠. 명신산업은 네, 우리가 26,000원에 샀기 때문에 26,000원에서 언더에서 샀죠. 뭐 사신 분도 있고. 근데 문자로는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문자로는 못 드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문자로 매수 단타는 아닙니다. 그냥 스캘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자는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은 네, 외국인이 샀고 목표가를 스스로 알아서 저는 10% 잡았으니까 10% 이상에서는 잘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충분히 200만 주 소화된 것 같고요. 물론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0만 주가 다 소화됐습니다. 네, 6개월 보호해서 물량, 네, 앞으로 3개월 후에 얘기하시죠. 주가, 네, 지금 벌써 6개월 후를, 추가 3개월 후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6개월에 1000만 주 남아도 2000만 주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네, 어차피 1, 2주 내에 팔 건데, 6개월 후에 또 이거 사서 제가 1년 들고 가라 얘기할 주식도 아니고, 여기서 사서, 내일 10% 뜨면 내일 팔아도 되고, 네, 일주일, 2주 내에 팔 건데, 추가 3개월 후에 물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지금 3개월에 해서 200만 주 나왔고 6개월 물량은 앞으로 6개월이고 제가 알기로는 2, 30만 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고요. 그 2, 30만 주 남은 물량 의미 없고 지금 사서 어차피 내일 모레 팔 건데 네, 6개월 물량을 알아서 뭐 하게요. 네. 6개월까지 들고 갈 거면 알아야 되겠죠. 네. 6개월까지 1년은 들고 갈 사람이면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식을 무슨 기법 강의를 백날 들으러 간 것보다는 오늘 좋다는 게 뭐냐면 네, 멘탈이 중요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대충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 뭐가 오면 뭐가 올라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 미묘하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경제학자들도 틀립니다. 이 금리 예측이라든가 틀립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너무 단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언할 필요도 없고 너무 미리 앞서갈 필요도 없고 네, 너무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간 대로 잘 판단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큰일 났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났어, 일 났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냥 네, 자, 잘 될 거야. 긍정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정론자,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본다라고 명성을 얻을 줄 모르지만, 네, 빠졌어. 거봐. 내가 맞췄잖아. 네, 걔네들은 돈을 못 본다는 겁니다. 죽어도. 네, 날라간다님, 네, 네, 재밌으신 분이네요. 네, 날라간다나. 다나님, 네, 재밌으신 분이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나님 때문에 갑자기 맥이 끊겼네. 뭔 얘기를 할 거다가, 네, 맥이 끊겨버렸어.
네. 주진천상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업 중에 매출 2천억이면 시총 얼마가 적당한가요? 네. 반도체 장비도 장비 나름입니다. 네. 장비 나름이고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틀리고 어떤 장비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재료 장비냐, 재료는 아니겠지. 장비니까. 그거에 의해서 다릅니다. 뭐 다 다르니까 딱 그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여튼간 재미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 회원들은 20일 드렸고 가격대는 뭐 비싼 건가요?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단타 할 거고, 네, 명성산업은 이제 제가 매도는 안 드립니다. 명성산업은 스윙인데 이제 이거는 10% 이상에서 알아서 파시라고. 그러니까 사신 거에 10% 이상에서 일주일 들고 계시든 이틀 들고 계시든 수익권에서 10% 대략 10% 가격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를 가져가셔도 되고요. 20%를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뭐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드린 단타 종목은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홀딩하시고 그 종목은 이제 중장기 종목이니까. 네, 나노는 네, 알아서 손절하라고 그랬는데 이익 나고 파셨으면 나노 CMS는 네, 손절하라고 그랬는데 뭐 익절하시든 네, 저는 익절 구간이 있었나요? 네. 잘 손절하시든 네, 익절하시든 이제 빨리 파십시오. 이거는 오래 들고 가지 마시고 네.